2014년도 중국 관영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 중 가장 많이 베트남을 찾은 시 주석이 베트남의 진심 어린 동지이자 절친한 벗이라고 화답하면서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세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 국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부이타인 선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베트남이 철도, 농업무역, 디지털, 녹색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약 40개 합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오갔지만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동남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자고 설득을 하려 함입니다. 시진핑이 방문하는 세계 나라는 2018년 미중 1차 관세 전쟁 이후에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급증한 국가들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2차 관세 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동남아를 중국 플러스 원 방식은 물론이고 아예 중국 공장의 대체 시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제조 거점으로 삼아서 우회 수출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국 플러스 원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모 공장을 두고 베트남에 플러스 원 공장을 개설해가지고 사실상 중국에서 제조를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택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을 부착하기 위해 설립한 공장을 말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중국을 우회해서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미국을 속여서 수출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은 중국산 중간재를 대거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국가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가운데서 가장 큰 2,600억 달러, 한 371조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2024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26%에 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겨냥해서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은 홍색, 그러니까 사회주의 유전자를 계승하며 양국은 산업, 공급망과 5G, 인공지능, 친환경 발전 등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글을 베트남 난단, 인민보에 실었던 겁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점은 베트남이 이미 중국의 하청 공장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대체하는 서방 기업들의 근거지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의해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공장들이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해 왔고 앞으로는 아예 중국인들이 대표인 공장들마저도 베트남으로 대거 이주해 올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지도부의 손길이 닿는 것 자체가 베트남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 존재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이미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을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 경로라고 콕 찍어서 46%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베트남에게도 엄청난 자극제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 관세가 90일간 유예가 되긴 했지만 만약 베트남이 중국산 상품의 대미 수출 우회 경로라는 낙인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베트남의 산업은 그대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초고율 관세를 맞추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방안이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또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미 수출을 정상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람 총서기는 아울러서 미국도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 유사한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협정 체결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서 대미 수출을 지키고 무역 불균형 해소도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지만 이미 중국의 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GDP 성장률이 0.8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길을 간다면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의 저가 상품들의 생산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같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동지 국가라고 말을 해도 베트남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손을 잡고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아무리 베트남을 방문해서 살살 달린다고 해서 시진핑의 말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내친 김에 트럼프 관세 등에 대항하는 세력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은 이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다자무역을 주장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압박을 받는